네, 포커스 사건, 여수 사건 다루고 있는데요. 세 번째 순서입니다. 주철희 박사, 순천 YMCA 김석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주철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석 사무총장.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 우리가 특별법 과정으로 1, 2부 다 넣었고 그때 이제 마지막에 우리 김석 사무총장이 다음번에는 진상 보고서 기획단의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자 네. 그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그때 이제 지난주 시간에 진상 보고서 작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처럼 작성되면 안 되니까 진상 보고서 기간을 늦추자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나눴고 진상 보고서 기획단이 뭔지부터 우리가 한번 짚으면서 얘기를 나눠보죠. 일단 그 여순 특별법 그러니까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하는 특별법에 따라서 네. 그 관련된 희생자 또는 네. 유족들 신고도 받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진상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 방점이 찍혀 있는 법률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제 구조에 진상 조사 보고서 작성이라고 하는 조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여수 순천 11구 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개 그러니까 예. 조사단 활동이 끝나고 6개월 이내에 예, 조사 기간이 끝나고 나서 6개월 6개월 이내에 이내에. 써야 되는데 그러려고 치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처음부터 이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을 구성하고 예. 그다음에 어떻게 쓸 건지 조사 관련해서 좀 틀들이 좀 잡혀야 되는데 네. 이 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 구성 자체가 굉장히 늦었습니다. 예, 올해 1월 달에 올해 1월경에 기획단이 구성됐다고 그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고 알고 봤더니 예. 이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도 여러 언론에서 위촉직 단원 9명 중에 대부분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 뉴라이트계이고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역사에 굉장히 편향돼 있는 사람들이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을 참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지역사회에서의 우려사항은 이 진상조사 보고서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네. 진상조사 보고서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희생자가 될 수도 있고 희생자가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판결문 같은 거죠. 그렇죠, 판결문. 그렇죠. 예. 이 보고서 기획단 구성도 늦어졌는데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없앴던 그 육사의 사건처럼 마치 이 아예 처음부터 이 여순 사건을 특정한 어떤 뭐 이념에 편향된 사람들에 의한 반란이나 이런 걸 규정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우려가 생기는 거죠. 예, 예.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늦게 구성됐다. 두 번째 구성원 자체의 성향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인데 총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은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이제 시행령회가 총 15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당연직으로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여기서 지명하는 공무원이 들어오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전라남도 지사가 지명하는 실국장이 한 명 들어오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족이 이제 한 분 정도나 들어오시게 돼 있고, 네. 나머지 분들이 이제 여수 순천 11구 사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그게 이렇게 아까 되어 있습니다. 위촉 위원 9명 예, 말씀하신 예. 거군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그러면 여순 사건과 관련돼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이게 위원장이 국무총리입니다. 네. 이 국무총리가 이제 지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이 지명된 위촉직 9명이 너무 이제 일방적 편향적이란 부분도 있지만은 네. 저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 보냐면 이 시행령에서 정해놓은 것처럼 여순 사건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네. 네. 그러면 이 9명이 여순 사건과 관련된 뭐 논문을 썼거나 연구를 했거나 그렇죠. 그런 게 어떤 있어야죠. 것들이 돼야만이 이 법령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위촉직 9명 중에서 어떤 사람도 이 연구자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논문을 한 편 쓴 사람도 없고 그다음에 뭐 책을 내거나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념적 편향성도 문제가 되겠지만 네. 전혀 이런
법령에 정해져 있는 학식과 경영은 풍부하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네. 과연 실질적인 이 진상 보고서를 쓸 수 있는가? 네.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네. 어느 정도 그래서 여순과 관련된 연구를 해야만이 어떤 목차를 정하고 이렇게 그렇죠. 기획단이 네. 이걸 정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국가위원회가 이걸 외부로 용역을 준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 기획단이 보고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보고서를 쓸 수 있는 용역을 다 준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자기들 스스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자기들이 어떤 지식과 학력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부로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제주 4.3이 됐든지 5.18이 됐든지 네. 그다음에 부마 항쟁이 됐든지 네. 이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데 네. 이걸 외부에 용역을 줘서 보고서를 쓴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그럼 이 위원을 위촉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이 기획단의 구성에서 잘못되어져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기획단은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식으로 보고서를 쓰겠다라는 목차 이런 걸 정하는 그룹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보고서를 쓸 조사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예, 예. 실질적으로 써야 될 조사관이. 이 사람들은 틀을 잡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안에 내용을 채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진상 조사를 해서 조사를 써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제주 4.3은 네.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기획단이 만들어졌고 네. 그 기획단 밑에 네. 전문위원을 5명을 뒀습니다. 그리고 조사관을 15명을 뒀습니다. 네. 이게 총 20명의 이제 전체 전문위원과 조사관이 진상을 조사해서 보고서를 쓴 겁니다. 네. 근데 우리 위원회는 현재 이 기획단 밑에 네. 전문위원은 존재하지도 않고 조사관 3명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죠? 이게 그 법 자체 내에 조사관을 어떻게 두어라 이런 문구 자체가 없나요? 이제 조사관을 둔다라는 규정은 이제 몇 명을 둔다라는 것은 우리 법에도 없지만 제주 4.3도 법에 그 법령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잠깐 앞 시간에 말씀드린 이 긴 기간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21일이라는 이 긴 기간 동안에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랜 기간 이걸 조사해야 조사해야죠. 예,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위원회는 만들어졌지만 기획단도 만들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할 능력이 안 되어 있는 거죠 현재. 이게 기획단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진상 보고서를 쓸 실질적으로 쓸 전문위원과 조사관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이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1, 2부 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여순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직을 정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 주요 예. 언급한 이유를 방금 주철이 박사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주철이 박사님 크게 나쁜 법은 아니다 이대로만 됐다고 한다면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시행령이 수립되는 과정에서의 좀 더 꼼꼼함 좀 측면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되지 않았을까라고 네. 좀 후회가 좀 없잖아. 시민단체 쪽에서는 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미 알게 된 거죠. 이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이 늦게 구성됐고 구성된 구성 구성원이? 이론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 안에는 여순과 관련된 전문가가 부재한 가운데서 네. 이 보고서를 직접 쓸 수 없으니까 용역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것을 국회나 또는 우리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네.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을 해체하라. 그리고 또는 이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에서 진상조사 보고서가 이런 방식으로 나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어떤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제기하라고 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주철이란 죄송합니다. 주철현 여수 의원께서 예.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뭐 재구성하라라고 하는 어떤 언급을 했죠. 국무총리를 통해서 뭐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가? 예를 들면 방금 이 특별법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을 재구성한다 하더라도 네. 6개월 안에 이 보고서를 쓸 수 있는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그 법률의 개정이 반드시 뒤따라 줘야 되는 것이죠. 기획단을 재구성하는 것에 플러스해서 그렇죠.
조사기간 연장과 더 세부적인 것들이 더 포함되어야 된다 이 네네. 말씀이시군요. 그 관련해서 그 순천의 김문수 의원이 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률을 좀 발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네. 이 두 분 의원님들에게 좀 정중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을 재구성하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유족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거고 네. 똑같은 방식 이야기보다는 특별법을 어쨌든 제가 원포인트로 특별법을 개정해서 조사 기간을 일단 연장시켜 놓은 가운데서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올 수 있는 어떤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나오면 아주 나쁜 조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적 행위가 있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여순특별법 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개정안, 예. 이것에 좀 힘을 좀 모아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개정의 방향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그래서 기획단이 한번 조사한다고 여수 순천을 한번 얼마 전에 왔었잖아요. 5월 그래서 20 유족들하고 충돌했죠. 5월 28일 날 11시에 서울에서 내려왔고요. 네. 이제 이것을 알고 있었던 역사회고 6월 28일. 5월 28일. 아, 5월 28일. 한 달이 좀 지났네요. 네. 여순 역사회국 저지 그 범국민 비상대책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집행위원장인데 네. 이 내용을 그날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네. 긴급하게 항의 기자회견을 개최를 했고 사실은 몇 면이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는 가운데서 아, 그렇죠. 예. 일단은 지역에 내려오면 그러면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이 내려오면 유족들은 만나고 가라. 네. 유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요지는 이겁니다. 유족들을 좀 만나고 가고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왜냐하면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순 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알고 있는 주철희 박사님이나 이런 전문가들을 만나고 가라. 네. 그런 일정에 우리도 같이 좀 동행시켜달라라고 네. 하는 것들을 요구할 수가 있는 루트가 마땅치 않아서 그날 이제 기자회견도 의견을, 하고 네. 조금 좀 항의도 좀 있었고 네. 좀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되게 놀라운 것은 유족들을 끝끝내 안 만났어요. 비공식적으로 만나자라고는 했지만 끝끝내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불편한 시각을 우리에게 좀 드러내시더만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심지어 일정을 어떻게 하는 국가의 위원회나 공식적 조직이 움직이는데 일정을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식으로 역으로 유족들과 이렇게 비대위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유족들이 막 땅바닥에 막 길바닥에 눕기도 하고 뭐 지나가는 그분들이 탈 버스의 앞을 뭐 가로막기도 하고 하면서 유족들을 만나라고 가라라고 강력하게 항의하는 그 과정에 제가 있었는데 저는 이 여순 사건의 새로운 챕터가 좀 열리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들어요. 어떤 챕터? 그러니까 대중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들이. 그러니까 과거 여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여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앞에 이제 우리 주철희 박사님 계십니다만은 굉장히 어렵게 연구하신 분들의 어떤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대중이라고 하는 것 적어도 전남 동부권의 이 80만 시민들이 적어도 10분의 1 정도가 1 정도는 이것에 대해서 같이 인식하고 권리하지 않고는 이 역사적 인식이 어떻게 보면 책꽂이에 꽂힐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그때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중화의 문제도 좀 이따 한번 예, 예. 짚어보고 그 전에 아까 요 질문하기 전에 이제 결국 기획단의 재구성, 그 다음에 조사 기간의 연장, 그 다음에 조사원들의 어떤 더 확충 이런 것들이 개정안에 포함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개정안들이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발의는 됐습니까? 아니면 제정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발의 자체가 안 돼 있습니까? 지금 이제 21대 국회에서 네. 우리 서동용 의원도 개정안을 내놨고 소병철 의원도 내놨고 네. 추재련 의원도 내놨고 김혜재 의원도 내고 다 다 개정안을 다 내놨었어요. 따로따로 네, 냈어요? 각기 다 총 냈었습니다. 10번째 개정안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그래서 끝나버렸고요. 네. 지금 22대 국회에 와서 김문수 의원께서 제가 알기로는 네. 기간 연장과 네. 관련돼서만 지금 현재 특별법이 이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앞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개정안을 낼 때는 우리 실력을 제가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김문수 의원께서는 이 연장만 냈던 이유는 네. 전면 개정이 쉽지 않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지금 현재. 아 예. 전면 이렇게 좀 전면 개정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그래서 가장 이제 현재의 급선무적인 기간 연장만을 현재 냈던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내에 지금 여순 사건 특위가 만들어졌는데 네. 그럼 이 특위가 현재의 문제점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열려야 되거든요. 네. 그 평가회가 열려야만이 이제 특별법 개정이 들어갈 수 있는데 민주당 내에 특위는 만들어 놨지만 뭐 전혀 지금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활동을 있는지 안 해. 정확히 네.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도 좀 제가 좀 모르겠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가장 저는 중요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제가 그동안 실력만 된다고 한다면 조직을 바꾸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직을 바꾸는 문제가. 조직. 예. 뭐 이 법률 우회- 개정 안에서 조직을 바꾸는 문제가 왜냐하면 있습니다.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조직은 공무원 중심의 구조거든요. 네. 공무원 중심 구조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상임이 반드시 민간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조직을 거. 손대는 건 거의 전면 개정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이 시청하신 분들이 인식해야 될 문제는 네. 우리가 과거사를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네. 이제 민주당 정부를 진보 정부를 하고 있고 네. 국민의 정부를 보수 정당이라 하고 있다면은 지금까지 1990년부터 지금까지 쭉 지나온 과정에서 보면 이 보수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항상 과거사 운동의 문제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여순의 문제뿐만 아니라 진실화해위원회도 위원장이 김광동 위원장이 되면서 지금 계속 그 위원회 앞에서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보수 정부 내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정말 어렵다. 보수 정부 내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김문수 의원이 이 이제 보고서가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기간 연장. 보수 이 정부 내에서는 이걸 나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금 기간 연장을 해놓은 거거든요. 원래 언제까지 조사 그 위원회가 활동 기간이죠? 이게 이제 원래 법상으로? 법상으로는 처음 조사 개시를 내리고부터 2년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처음 조사 개시가 언제냐면 네. 2022년 10월이었거든요. 그럼 올 10월까지가 조사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면 6개월에 보고서가 이제 나오는 6구서에 거죠? 보고서를 써야 되고. 내년 4월입니다. 내년 4월이네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보고서가 지금 보수 정부 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네. 이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 연장을 연장.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시급한 문제는 민주당에서 특위를 만들었으면 네. 이 민주당에서 정말 이 평가를 좀 해봐야 된다. 지금 위원회에 대한 특별법에 대해서 네. 그리고 국회의원분들에게 부탁을 드린다면 개정안 발의만 하지 마라. 재정을 할 수 있게 개정 해야지. 예, 예. 발의만 하지 마시고 예. 진짜 이것이 실현될 수 있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생색내는 형태들로 그냥 발의하는 수준으로 끝나서는 해결될 수가 없다. 특히 지금 현재 민주당 정부가 다수석을 갖고 있고 네. 또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국 혁신단도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정 안 되면 국정조사라도 좀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어떤 결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주철희 박사님은 지난 시간에도 일단 최우선적으로 기한 연장이라도 해내야 된다라고 했고 김문수 의원이 그 관련 법안을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다 떠나서 일단 이 법으로 기한 연장하는 것만이라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을 좀 고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러면 이제 기한 연장을 발의했으니까 네. 발의한 거에 문제가 있고 행안위 올라가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행안위에서 통과되면 법사위 가게 만들고 본회의 가게끔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안타깝게 우리 지금 현재 지역의 국회의원 중에 누구도 행안위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아 그때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법을 발의했으니까 이걸 좀 적극적으로 이 법이 이제 개정될 수 있게끔 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건 시민단체가 좀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예, 그래서 해야죠. 이제 제가 그 예, 이야기를 예, 하려고 예. 하는 겁니다. 그 지난 법률이 제정될 때는 네. 주철희 박사님께서 굉장히 수고스럽게 국회도 자주 방문하면서 특별법의 전반적 관여의 부분에 대해서 관여도 하셨고 네. 또 실제 요순 그 우리 위원회에도 참여하시면서 역할이 되게 많았지만 보수 정부 이후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절망감도 좀 없지 않아 있으셨거든요. 네. 이제 그 연장에서 제가 이게 한 계단을 더 밟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일단 민주당 내에 일단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처음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지난 이 올해 4월 총선에서 여수, 순천, 광양, 고흥에 있는 모든 민주당 후보들 그다음에 진보당 후보들을 다 모셔다 놓고 여순 특별법 개정해야 됩니다.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 해체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받은 이 사인을 그래? 시민단체가 주도를 했거든요. 어. 이제 그것이 결과적으로 일단 민주당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까지는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특별위원회 만들어졌고 일단 특별위원회가 지금 행안위원회에 양분남 의원, 박정인 의원까지 포함돼 가지고 지금 구성원이 민간위원 2분까지 해서 구성위원이 끝났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시민단체 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8월 5일 날 네. 민주당 내 특별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역사 왜곡 저지 범국민 비상대책위하고 여순 관련자들이 8월 5일 날 국회에서 좀 만나자라고 네. 이제 약속은 현재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 방금 이제 주철이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특별법 2년에 이런 평가가 있었다. 그동안 우리 평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문제는 다음과 같다. 네. 이런 것들을 조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의 개정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진상조사 보고서 구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움직이는 공무원 조직의 그 범주 안에서의 굉장히 좀 제한적인 문제도 있고 네. 그다음에 행안위 안에서의 이 여순 사건 위원회에 대한 어떤 통제 또는 뭐 조사, 국정감사 내용들이 상당 부분 좀 빈약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교과서처럼 만들어서 좀 제출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 그걸 잘 받을지 안 받을지는 좀 지켜보는 걸로 하고 그 노력은 충분하게 시민단체도 좀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시민들이 함께 인식해줘야 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너무 사실은 네. 76년 전의 이야기를 다시 드러내서 그래. 시민들에게 이게 반란이 아닙니다. 이건 봉기와 항쟁과 그 다음에 1948년 국가가 수립되어 가정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조금 그렇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 난해하기도 합니다. 예. 말씀하신 여순 사건의 어떤 대중화. 예. 대중화 부분인데 그럼 대중화 얘기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넘어갈 건데 그럼 8월 5일 날 국회에서 만난 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그건 따로 한번 따로 한번 저희가 또,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또 인터뷰를 한번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예. 그러면 대중화 사실 대중화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죠? 계속 이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기가 힘든 시절이 몇십 년을 지내고 왔고 어느 순간 이 얘기를 꺼내는 순간이 왔고 그때부터 조금씩 해온 거잖아요. 그 과정을 좀 누가 주철이 박사님. 예. 이제 어찌됐든 간에 뭐 한 50년 이상은 이제 여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었죠. 네. 꺼내는 순간 뭐 빨갱이란 낙인이 됐던 것들이. 그런데 이제 1990년 87년 6월 항쟁을 거치고 나면서 그다음에 90년 들어와서 이제 우리 순천에 있는 전남 동부지역 사회연구소 네, 동사연. 그래서 동사연에서 이제 인터뷰를 통한 증언록도 만들어내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면서 조금씩 이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여수문화원에서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라고 명명되어 있던 문제를 제기하면서 네. 우리 교과서를 여수 순천 사건으로 바꾸게 되는 아. 그런 일들을 해냈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두 단체가 열심히 정말 해왔고 여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줬는데 이제 거의 각 단체 행사 중심으로 이루어진 거였죠. 동사연과 여사연. 네. 네. 근데 이제 이것이 본격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지역사회에 회자되게 한 것은 1998년 여순 50주년 때. 아, 50주년 행사. 예. 50주년 때 처음으로 이제 위령제라는 것이 지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유족들이 만들어지고 유족회들이 예,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했던데 그때 이제 여수 지역사회 연구소가 큰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실태 보고서도 만들어내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대중화의 첫 발을 여사연이 띄었다고 보는 것은 좀 맞죠. 네. 근데 그 밑바탕에는 아까 동사연이라든가 여수문화원이라든가 여러 역할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래서 특별법 제정을 계속 요구해왔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죠. 근데 그것도 또한 이제 한계가 있었던 거죠. 네. 많은 시민들하고 같이 하지 못한 문제들은. 네. 근데 이제 그래도 그나마 많은 시민들하고 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70주년이 지나면서 제가 네. 굉장히 중요한 네. 분기점이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70주년을 2018년. 예, 2018년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그래도 많은 여순의 이야기들이 또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많은 이제 좀 어떤 걸 다루면서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도 좀 되게 많이 나오고 라디오 이런 것이 이제 제가 예, 보기에 저도 찾아보니까 상당히 네. 많이들 2018년인데 이제 그 시점이 이제 제가 했던 이제 동포약사를 거부한다라는 책을 가지고 네. 여순에 대한 성격을 규명하고 이제 이런 된 시점들. 그래서 어찌 보면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순과 관련된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답사도 오고 관심을 갖게 된 그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여기까지 정리해 주셨고 이제 앞으로 대중화에 앞으로 미래에선 뭘 해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김석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여순 사건 진상보고서 기획단의 문제점과 앞으로 과제들
이야기 나눴습니다. 3부 시간이었는데 주철희 박사님, 김석삼 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